I want to ask you about Justice Roberts' comments today. It's unusual for Justice Roberts to get involved in political discussions, but this talk about impeachment caused him to feel that he had to say something. Tell me a little bit more about this. 일부 발언은 비록 기록으로 남았을지라도 권력기관 간의 운영 축을 바꾼다. 2025년 12월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의회 회기 중 한 발언이 그 회의의 예측 가능성을 깨뜨렸다. 텍사스 출신 민주당 의원 엘 그린, 영문 이름으로 엘 그린은 연단에 올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탄핵 결의안을 제출하며 7가지 공식 조항을 열거했다. 처음에는 고립된 움직임처럼 보였던 이 발의는 140명의 의원들이 지지하며 의회 일상의 전환점을 만들었고 초점을 더 민감한 문제로 옮겼다. 그때까지 산발적인 비판에 그쳤던 것을 공식화하려는 입법부의 의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결의안은 공화당, 다수당의 절차적 수단을 통해 신속히 보류되었지만 그린 의원의 연설 내용과 지지 확보 그리고 제출 시점은 권력기관 간 분위기 변화를 확고히 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장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는 제도적 긴장의 누적과 특정 세력이 이를 공식적 행동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하원 결의안 제-애우가 37호로 명명된 이 제안의 구조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명령한 군사 행동과 더불어 그린 의원의 주장대로 헌법적 협정을 훼손할 수 있는 방해 행위, 권력 남용 및 행위들에 관한 주장을 다루고 있었다. 전쟁권 한법 위반과 같은 직접적인 법적 함의를 지닌 주제 선택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권한 범위를 확대하며 입법부의 견제 한계를 시험하는 상황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다. 논리의 공식화, 혐의의 체계적 제시, 표결 기록을 위한 본회의 소집은 부인할 수 없는 제도적 무게를 지닌 조치였다. 절차상 제안이 부결되었지만 핵심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 3분의 2 이상이 공개적으로 처리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 사건은 의회 다수가 채택해온 침묵 전략을 깨뜨렸으며 당 지도부가 그동안 전략적 신중함으로 다뤄온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재조정하도록 압박했다. 행정부의 반응은 형식적이었으며 결의안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해당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밝히며 이 움직임을 급진 단체들의 행보로 규정했다. 그러나 비공개적으로는 정부 측 동맹 세력들 사이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으며 제안의 가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별 발언을 자제할 필요성에 대해 경고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행정부 산하 법적 기관들은 그린 의원이 언급한 군사 행동의 합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기술적 반박 없이 방어적 입장을 선택한 것은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도적 우려의 신호로 분석가들에 의해 해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의 행동은 즉각적인 방어적 반응뿐만 아니라 정부와 입법부 동맹 세력의 전략 재편을 촉발했다. 그린이 대통령 탄핵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부터 해당 의원은 이 목적을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제출해왔다. 이번 사건의 차이는 정치적 시점의 조화에 있다. 행정부에 불리한 사법부 결정, 민주당 내부의 압력, You don't hand matches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공개적 불화 등 다중 요인의 결합이 이전에는 고립된 움직임이 의회 내 상당 부분의 공감을 얻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따라서 의회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제도적 견제가 비록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시스템의 주요 부문에서 유효하다는 신호로 작용했다. 이는 새로운 선거 경쟁을 앞두고 권력 간 미해결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발생했기에 이 제스처의 절차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러한 시기에 제도 내부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채널은 항상 맥락과 제도적 논쟁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며 각 발전 상황을 주의 깊게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 중인 제도적 재편이 관찰되는데, 이는 단순히 형식적 책임 추궁 시도를 넘어 행정부를 둘러싼 사건들이 누적됨에 따라 다양한 기관과 행위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알그린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무단 군사 행동, 의회 의원들에 대한 적대적 발언, 사법부 결정 불복종 등의 문제를 단일 문서로 집중함으로써 그간 각 권력기관 내에서 개별적으로 제기되던 우려사항들을 한데 모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의안 537호의 기술적 분석은 전쟁권 합법 War Powers Act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이 의회에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공격적 군사작전을 명령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입증될 경우 헌법에 명시된 입법 권한에 대한 직접적 침해에 해당한다. 이 시점부터 논쟁은 단순한 정치적 차원을 넘어 규범적 분쟁 영역으로 진입하며 서로 다른 법적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수렴은 그린의 발언 이후 하원 전문위원회들이 행정부의 군사력 사용 통제와 관련된 내부 절차 분석을 재개한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의회 연구서비스 CRS 및 법무위원회 자체 입법 자문단과의 협의 재개 기록이 존재한다. 이와 동시에 헌법 전문가들은 최근 중동 작전에서 대통령이 채택한 일방적 결정 패턴을 문제 삼는 예비 의견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의회와의 공식적 소통 부재와 국가안보회의 일부 부서에만 제시된 비밀스러운 정당화 사유는 기관 간 통제의 일관성에 대한 경고를 촉발했다. 이러한 분석이 심화될 경우 입법부는 대통령 전쟁 권한의 한계에 대한 기존 이해를 재검토할 수도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권력 간 심각한 마찰이 발생할 때만 벌어지던 논쟁을 재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린이 촉발한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 내부에서도 중요한 움직임이 관찰된다. 비록 아직 공식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명령 불이행부터 연방 수사 방해 의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은 의회 밖에서도 이 결의안의 정치적 파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일부 연방 판사들은 특히 기밀 문서 접근 및 대통령 직속 보좌진의 행태와 관련된 소송에서 더 강경한 어조의 의견과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행정부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입법부의 감독 기구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인식은 의회의 복도를 넘어선 제도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난 몇 달간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법적 결정이 누적되면서 백악관이 채택한 공개적 방어의 여지가 약화되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사회의 독립적 세력들로부터의 압박과 맞물려 제안된 결의안이 단순한 책임 추궁 시도가 아니라 정당 경계를 초월한 체계적 불편함의 반영이라는 해석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 투명성 전문 기관과 다양한 이념적 성향의 헌법학자들은 제안의 근거를 평가하고 즉각적인 입법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책임성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기술적 논평을 발표했다. 이러한 비공식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공개 토론은 이제 야당과 정부의 대립 구도가 아닌 제도적 거버넌스 문제로 재편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린 의원의 제안에 대해 초기에는 부정적이었으나 이후 더 수용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결의안의 깃발을 들지는 않았지만 원내대표들은 향후 공식적인 책임 추궁 시도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내부적으로는 당 내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받는 점점 더 조직화된 움직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정치적 비용에 대한 분석이 오가고 있다. 새로운 제안이 즉시 제출되지 않더라도 140표의 찬성을 뒷받침했던 입법 기반이 향후 협상을 위한 정치적 자산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여기에는 향후 결의안에 새로운 요소를 포함시킬 가능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그린의 발언 직후 공개 시한이 다가왔던 에프스틴 파일 공개를 막는 방안 등이 있다. 이 세부 사항은 이 운동의 가장 전략적인 측면 중 하나를 드러낸다. 서로 다른 사건들을 동일한 제도적 서사 아래 연결함으로써 그린은 가능한 전개 상황을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모방할 수 있는 행동 모델을 창출했다. 부당한 비밀 유지, 수사 방해, 대통령 권한 남용과 같은 민감한 법적 주제들의 수렴은 더 이상 단편적인 고발의 패턴을 넘어 더 광범위한 논쟁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최근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독립법조인들의 증언은 단정적인 결론을 피하면서도 최소한 공식적인 검토가 필요한 제도적 행동 패턴을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방향성을 강화했다. 제도적 영역은 이처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작동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공개 설명 요구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재편에 직면하여 대규모 발표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변화를 암시하는 입법 및 사법적 움직임의 작은 신호들까지 추적하는 것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과 연속성에 기반한 확대된 해석이 본 채널이 매번 새로운 분석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바이다. 알그린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의 제도적 무게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상이한 해석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법률 전문가, 의회 구성원 및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 통일된 견해가 부재한 점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의 복잡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 조치가 공화당 지지층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상징적 효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제스처로 해석되어야 하며 즉각적인 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는 없다고 본다. 반면 다른 이들은 검증 가능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비난을 체계화함으로써 그린 의원이 공식적인 탄핵 절차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독 권한 행사라는 별개의 단계를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논쟁은 불리한 입법부 다수당 상황에서의 실질적 책임 추궁의 한계에 집중된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의회 본회의에서 수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아 공식 기록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향후 입법부나 사법기관이 재검토할 수 있는 문서적 기록을 창출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기각되었더라도 결의안은 제도적 참조 요소로 남아있으며 그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결의안 문헌에서 서로 다른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도 지속되고 있다. 보수 성향의 비판자들은 소셜미디어에서의 공개 발언, 군사작전 관련 결정, 수사 저항 등 서로 다른 주제들을 한데 모은 것이 핵심 논지의 법적 일관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한 지지자들은 이러한 다중성이 바로 대통령 권한의 반복적 사용이 권력 제한과 책임성이라는 헌법 원칙과 충돌하는 행동 패턴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는 산발적인 사실 열거가 아니라 체계적 분석을 요구하는 포괄적 프레임워크 구축이다. 이러한 해석 간의 충돌은 미국에서 현대적 대통령제의 운영 방식과 행정부 권력 확대에 맞선 제도적 조치의 실질적 한계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쟁을 반영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린의 움직임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보다 신중한 진영은 공식적인 고발에 집착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공론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은 실질적 결과 없이 반복되는 탄핵 시도가 제도적 예외성을 평범하게 만들고 중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직접적인 책임 추궁에 더 적극적인 세력은 정치적 비용을 우려해 법적 대립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면책감 인식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게는 즉각적인 승인 가능성이 없더라도 결의안 제출 자체가 입법부 일부가 대통령 직무 수행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행위에 대한 반대를 제도적으로 기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논쟁점 중 하나는
탄핵 근거로 전쟁권 한법 War Powers Act를 활용하는 문제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 조항이 역사적으로 광범위한 유연성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그 위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탄핵 사유로 충분한 근거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다른 이들은 유사한 근거가 행정부 구성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된 입법적 선례가 존재하며 특히 공식 승인 없이 수행된 군사작전 상황에서 그러했다고 상기시킨다. 이 주제에 대한 확립된 판례의 부재는 분쟁의 해석적 성격을 강화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공간을 입법부, 행정부 및 시민사회 부문 간의 현재 갈등의 중심에 놓이게 한다. 쟁점은 특정 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갈등이나 예외 상황에서의 권력 간 관계에 대한 미래의 기준을 정의하는 것이다. 또 다른 분석적 긴장의 초점은 결의안과 기밀문서 공개에 관한 법적 기한, 특히 이전 임기에서 통과된 투명성 법과 관련된 문서들 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기한 미준수가 제도적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해석은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분석가들은 행정부가 제정한 법률 조항을 형식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것이 고의적 악의 주장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더라도 행정적 지연이 반드시 책임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고려한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미국 제도적 구조의 민감한 지점을 드러낸다. 대통령직 맥락에서 법적 제재 적용을 위한 정치적 해석에 대한 의존성이다. 헌법이 일반적인 지침을 정하고 있지만 그 효과적인 적용은 정치적 환경에 좌우된다. 이러한 환경이 분열될 때 시스템은 기능적 모호성의 영역에서 작동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입법부가 실제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140명의 의원이 이후 보류된 결의안 처리에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은 입법부 다수가 행정부를 보호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때 하원의 실질적 영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수치를 향후 정치적 전환 가능성의 신호로 보고 향후 성장 잠재력을 예상한다. 다른 이들은 내부 세력 관계의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유형의 시도는 즉각적인 구조적 영향 없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양측 모두 이 사건이 제한된 수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 확대에 공식적으로 맞서려는 의회의 일부 태도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여론의 관점에서 그 효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제도적 투명성과 공직자 책임성 관련 주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기존 메커니즘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원들을 모호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 행동을 촉구하는 압박이 있지만 동시에 운영상의 한계와 선거적 위험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그린 의원이 채택한 점진적 전략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는 새로운 사실이 공개될 때마다 추가 요소를 반영하여 연중 새로운 결의안을 제출할 의사를 밝혔다. 이 접근법의 논리는 해당 주제를 지속적으로 회자시켜 여당 지지층이 문서화된 사건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각적인 성공 기대와 무관한 이 점진적 전략은 분쟁의 지평을 현 의회 임기 너머로 확장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향후 권력 구성 변화 시 향후 조사, 역사적 재검토 또는 법적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자료 구축을 위한 의도적 노력으로 본다. 국회를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공식적 이해 제기의 지속적인 기록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린과 그의 동맹들은 즉각적인 선거 일정을 넘어서는 효과를 지닌 지연된 억제 논리 아래 운영하고 있다. 일부는 이 움직임을 제도적 성숙의 신호로 해석한다. 다른 이들은 이를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 마비 상태의 증거로 본다. 이러한 상반된 해석들 속에서도 권력 간 관계가 아직 안정적인 균형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의회는
공식적 억제 조치와 절차적 봉쇄를 번갈아가며 시행한다. 행정부는 우발적 다수당의 지지를 받으며 제도적 불확실성 영역으로 전진한다. 사법부는 선택적으로 행동하며 특정 시점에 개입하지만 지속적인 주도권은 피한다. 그 결과는 장기적인 불안정 상황으로 각 새로운 사건은 종결되더라도 논쟁의 조건을 재정의하고 각 기관의 활동 범위를 조정한다. 이러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맥락에서 비판적 관찰은 필수적이다. 본 채널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관찰하고 제도적 전개 과정을 기록하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순간을 훨씬 넘어서는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과정의 요소들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